태실은 왕자나 공주 등 왕자녀가 출산하면 태를 묻는 석씨를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서삼릉 태실은 대표적이고 예. 전국에 있는 태실들이 훼손이 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약 54일을 서삼릉으로 이제 옮겼는데 이게 태실하고 왕릉은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왕릉은 죽음의 개념이고 태실은 미래의 개념이거든요. 즉 생애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생활 사회 한 가정들인데 그걸 미래 발전적인 태의 의미를 무덤에다가 왕릉의 영역에다가 함부로 해갖고 우리나라 조선의 국운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문화정책을 취했거든요. 근데 특히 그 서삼릉 태실을 발굴 그 내용을 보면은 외부에는 일자, 날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블록담을 쌓고 그죠? 담장을 쌓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일본 영역 안에 우리의 민족 혼을 가둬놓은 거죠. 그런데 더 교묘한 거는 그 발굴을 지하를 열어보면은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뭐냐면은 땅속이라고 안 보이게 그렇게 교묘하게 했는 것 같은데 왜냐면 대부분이 원통형 시멘트 간으로 했어요. 그 일본의 일장에 나온 태양을 상징을 해요. 동그랗게.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원통형 간을 해갖고 항아리와 대이석을 넣고 그 뚜껑을 덮었잖아요. 그 뚜껑이 또 날일자입니다. 사각형의 방형, 직사각형의 시멘트 판석을 두 개를 붙여갖고 덮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날일자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태양의 안에다가 또 가두었고 또 날일자 일본을 갖고 또 덮어서 또 가두었어요. 이중 삼중. 그리고 그걸 덮고 그 위에 비석을 세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담장으로 또 날일자를 했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 국운이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아주 이 태실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멀리 삼국시대부터 생명 존중 사상에 근거해 태를 갈무리에 두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 왕실의 그 왕릉은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왕의 후손 또는 그 왕을 보필하던 신하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릉은 아래에서 위로 즉 상향식의 충성심 내지는 공경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왕릉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태실은 그와 반대의 경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태실은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자손의 신체의 일부 그 태를 묻거나 또는 태실을 조성하거나 또 그 뒤에 그 태실을 관리하거나 또는 그 태실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현재의 왕권으로 인정하고 또 그 왕권을 하나의 경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 태실을 함께 경배하고 존경하고 존숭하게 되죠. 왕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길한 방향에 두었다가 3일 내지 7일 후에 깨끗한 물과 향기로운 술로 100번을 씻어 항아리에 넣고 그 항아리는 외항아리에 넣어 이중으로 담았습니다. 왕세자의 태는 국운과 관련이 깊다 하여 전국 각지의 명당에 역대 조선 왕들의 태실을 만들었습니다. 태실은 조선의 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조선 역대 임금의 태실들은 왕릉과는 사뭇 품격이 다른 응온한 자태로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왕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태실 도감이 설치되고 태실을 조성하는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정조의 태실 의궤에는 태실 조성에 쓰인 성물의 모습과 크기, 두께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실들 중에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태실과
경북 성주군 세종대왕자 대실은 대표적인 태실입니다. 세종대왕자 대실에는 세종대왕이 얻은 19왕자의 태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임금보다 태실을 신봉했던 세종대왕은 모든 왕자들의 태실을 이곳에 조성했습니다. 서삼릉 태실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 일제 침략자들이 전국 각지에 국왕태실 22기, 왕자녀 태실 32기를 파헤춘 뒤 태양아리들을 옮겨와서 서양식 공동묘지처럼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1928년) 매일신문에 실린 기사에는 태실의 훼손을 염려해서 경성으로 모셔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태실은 조선 왕릉과 함께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이 태실이라고 함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태를 별도로 봉헌하는 것인데요. 왕릉은 서울 인근으로 그 지역을 한정하지만 이 태실은 전국 곳곳에 명당 자리에 태실을 조성하게 됩니다. 태실의 꽃 태양아리는 고려시대에는 고려청자로, 조선시대는 백자 도자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태양아리들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눈부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문화재급 태양아리들이 외국으로 밀반출되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태양아리들이 반환되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태는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태실 안에 귀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영웅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신라는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태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태실 문화가 민간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반증입니다. 일본에는 에나신사, 아나즈카 등 신들의 태를 묻었다는 태실도 두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태실을 신격화했던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조선 역대 국왕들의 태실을 훼손했던 것은 조선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현재 태실의 문제는 단순하게 태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실은 우리나라의 왕과 왕족들의 모든 기가 담겨져 있는 곳이고, 또 그 태실을 꾸밀 때는 아름다운 조각, 멋진 글씨,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는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서삼릉의 태실은 일제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재가 훼손된 문화훼손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서삼릉 태실을 1996년에 발굴했죠. 예, 당시 역대 임금님들의 태양아리 31개가 나왔습니다. 그 태양아리 실물 그대로 전시회를 지난 3월 1일 날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상당히 뜻깊은 행사였는 것 같습니다. 일제에 의해 파괴된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더 큰 의미를 담았습니다. 태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작은 미달이라도 되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1928년 조선의 태실들이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된 지 90년이 지났습니다. 서삼릉 태실연구소에서는 90주년을 맞아 서삼릉에서 출토된 임금님들의 태양아리 31개를 재현 제작했습니다. 어제 7시에 가마가 끝나갖고 1230도까지 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마 온도는 약 150도 정도 됩니다. 이제 가마 지금 열겠습니다.
예종대학교 양아리입니다. 서상면 태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주기계 삽시 서병정조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었으리요. 주저없이 태워버린 당신의 영혼들이 거름이 되어 이 땅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제의회에서 강제로 옮겨진 우리 조선왕조 태실 답사 모임이 오늘 서삼릉에서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고요. 사실은 저도 파주에 살고 있지만 우리 고양시 서삼릉에 이렇게 태실이 모셔져 있다는 것은 요 근래에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옮겨진 태실이 아마 잘 보존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 우리 파주의 문화유물로서 소중히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